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도 코엑트 칩 세션의 이제 마지막 세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우리가 케이스 발표가 되겠습니다. 타이틀은 A Lesson Learned to be A Lesson Shared. 타이틀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내과 광명병원의 안태훈입니다. 저하고 이제 공동 자장을 봐주실 분은 여의도 성모병원의 박주수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5케이스가 있어서요. 발표는 각 10분인데 각 좀 짧게 발표해 주시고 뭐 한두 케이스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디스커션하고 혹시 남으면은 이제 그 이후에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또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례 선생님은 김병우 선생님, 부성현 선생님, 서영훈 선생님, 이순환 선생님, 정영훈 선생님, 조정현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코멘트와 이제 디스커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분은 제가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은평성미병원의 권홍성 선생님께서 DVT brought it out everything except a stent 이런 제목으로 이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마이 메모러블 칩 케이스인데요. 사실은 오늘 이제 지적받고 혼나는 건 다 잘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감없는 코멘트 부탁드리는데 이제 제가 오퍼레이트 했던 건 아니고 너무 이제 사고가 커져서 중간에 좀 손바꿔서 좀 잘 돼 나름의 환자는 괜찮았던 케이스여서 갖고 와봤습니다. 환자는 77세 남자하고 체스트 CT에서 시비어 클래시피케이션이 보인다고 해서 카디올로지 쪽으로 리퍼가 되었습니다. 엠피세마 워크업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베슬 아키텍처를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 심하게 보이고 있었고 엑스레이에서는 뭐 엠피세마토스 하면서 로우 필드에 약간 인피트레이션이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제 TMT를 했고 아마 이게 이키보칼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DOE가 있었기 때문에 NGO까지 이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LAD 프록시말부터 디스탈까지 굉장히 디퓨즈하게 리전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프록시말 파트에 좀 더 타이트한 곳에 FFR 0.76으로 PCI를 계획했다고 하였습니다. 서컴스텐스 리전을 보면 굉장히 톨토스한데 미드 파트에 보면은 이렇게 타이트한 스테노시스가 있었고 RCA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LAD 이제 PCI를 해서 컴포넌트 멀론 프록시말 파트만 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DS로 스텐을 인서션하고 있습니다. LAD는 DAS 이렇게 하고서 NC 볼륨 3.25로 더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레프트로 넘어왔습니다. 서클로 서클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굉장히 톨토스하고 아마도 비저블 칼슘보다는 그 안에 있는 칼슘이 많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미지 서포트는 받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컴포넌트 볼륨 1.5 넓히고 그다음에 2.5 넓히고 그런 불구하고 이제 잘 넓혀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 담당 오퍼레이터가 그때 이제 XB 3.5로 적힌해서 카테터를 바꾸고 질라 서포터에 NC 볼륨 3.0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요 사이도 한 2-30분 지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질라 놓고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부터 이제 이미지가 잘 없어서 오늘 좀 따끔하게 혼날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고담 이미지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DS 3.0의 38을 잘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인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여기서 이제 VT 어레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당황했다고 하고 아마 일목요연하게 뭔가 대처는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의 사진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헤이즈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바로 스텐트입니다. 스텐트인데 이제 와이어는 일로 다 나와 있고요. 스텐트가 다시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이 프록시멀 파트는 전혀 넓혀져 있지가 않고 디스탈 파트만 살짝 넓혀진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모든 시스템이 다 베슬 밖으로 나온 게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외래 보고 올라왔을 때 한참 이제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니라고 봤더니 이제 요 이미지만 봐서는 이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VT 어레스트가 있어도 그렇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임플란테이션 되지 않은 스텐만 남겨질 수 있을까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뭐 이게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꼬치꼬치 묻지 못했고 물어보니까 이제 다들 이렇게 어려운 시술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집중을 같이 못하고 있던 것 같고요. VT 어레스가 남과 동시에 완전 다 혼비백산식으로 오퍼레이터가 그 상황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메디컬 스태프들도 조금 집중력을 잃고서 아마 이런 사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VT 나니까 인플레이션 해. 근데 인플레이션도 뭐 너무 당황하니까 막 반만 하다가 또 컴프레션 하니까 체스트 움직이고 그러다가 오퍼레이터가 정확하게 그 벌룬도 못 잡고 있고 아마 그랬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미 오퍼레이터가 여기 와이어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봤었고요. 보니까 필더 XTR, A, 가이아 퍼스트 이런 거를 코세어 백업하여서 계속 시도를 했지만 이걸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저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한참 보면서 환자는 나름은 지금은 바이탈은 나쁘지 않은데 야 이거를 저기다 넣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캐비지 팀 빨리 불러라 해서 다른 팀에서 이제 캐비지 팀을 부르고 있었고 바이탈 괜찮을 때 캐비지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그 오퍼레이터에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오퍼레이터가 좀 만회하고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도 와 이런 것이 될까 싶고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그렇지만 나름 경험은 부족하지만 저도 한번 좀 손을 바꿔서 몇 분만 더 해봅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역시나 저는 카라벨 서포트도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 서클 스탠스가 클래시피케이션에다 스탠이 있고 굉장히 그 톨토스였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와이어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이제 비기너다 보니까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호가 있고 수호는 아시다시피 이 굉장히 톨토스한 이 스몰 베스를 잘 통과하면서 토커를 좀 주면은 이 토커를 받아내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저 아주 톨토스한 서클을 강한 걸로만 자꾸 밀어붙이지 말고 제일 좀 소프트한 걸로 다시 해보자 그래서 수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기도 지금 그 사진 남아 있지 않은데요. 수호로 했더니 어떻게 해서 딱 그거 맞아서 수룩 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기쁜 마음 반 설레는 밤으로 저장 이제 오더를 했는데도 이미 그때 우리 테크니션들이 뭐 절반은 혼이 나가 있던 상태라 아마 저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넣고 나서의 이제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오퍼레이터에게 이 상황을 주고 원래 그분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다시 오퍼레이터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트 하고 그다음에 NC 벌룬으로 칼슘 많아서 이제 계속적으로 열심히 NC 벌룬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보니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환자 바이탈은 여전히 좀 괜찮고 환자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콜을 걸고서 또 NC 3.0으로 이 스탠을 더 열심히 벌렸습니다. 그래서 NC 3.0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제 이렇게 스텐트가 중간에는 아무것도 꼭 없었던 것처럼 잘 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엔지오그램에서는 잘 스텐트가 유지되고 플로우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프로시저를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서머리는 이제 가이드 질라를 오래 놓고 있으면 특히나 이게 레프트 메인을 걸치는 이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위험할 수 있고 프레셔 댐핑이나 코로나리 이스케미아 유발할 수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되겠다. 특히 질라 나오면 모든 스텝이 다 얼러트해야 되는 거는 뭐 제가 강조 안 해도 다 알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이렇게 영어 문장을 외워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veryone should be on the same page에서 인터벤션 할 때 first operator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뭐 간호사, 테크니션 모두가 다 다음 스텝을 같이 꿈꾸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VT 어레스트가 캣방에서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난다고 해서 서로 당황하지 말고 원래 시나리오 ABC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서머리 하고 싶고 오늘 제가 이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캐비지를 준비하면서 이제 수호를 넣어봐서 결국 이 환자는 좀 잘 된 걸로 남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좀 경험 많으신 선생님께 여쭙고 코멘트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권호 선생님 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좀 지나서 아마 정말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동 경희대병 양인호 선생님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하이퍼어큐 스탠 스트로모시스 애프터 레프트 메인 스탠 임플란테이션 인 ST 엘리베이션 MI 페이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강동경희대병원의 양인우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요청받았던 게 이제 마이 메모러블 칩 케이스 리뷰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받았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병원을 옮겨서 오퍼레이터를 시작하신 지 한 몇 달 정도 안 되는 시점이어서 저랑 칩 케이스를 발표할 만한 게 있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오퍼레이터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퍼레이터 밑에 이제 어시스트를 이제 심장내과 그리고 이제 인터벤션 카디올로지를 이제 막 배우던 시점에 이제 겪었던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케이스가 있어서 같이 경험을 좀 공유해보고자 이 케이스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레프트 메인 스테미 환자에서 있었던 하이퍼어큐트 스텐트 스롬보시스에 대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80세 여자 환자였고 1시간 반 전부터 악화되었던 체스트페인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는 내분비내과에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메디케이션 중이었고 내원 당시에는 타키카디아 소견은 있었지만 혈압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던 상태였었습니다. 이니셜 EKG 상에서는 이제 레시프로컬 체인지를 동반한 안테리어 ST 세그먼트 엘리베이션을 보이는 안테리어 MI가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이 되었었고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는 펄머널 컨제스천 그리고 펄머널 에데마가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랩 파인딩에서는 카디오 마커가 전반적으로 상승되어 있는 소견을 확인했고 BMP도 446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로 상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스테미 임프레션으로 이제 이머전트 CAG를 계획을 했었고 아스피린 티카그렐러 로딩을 하고 헤파리니제이션 한 뒤에 캐스랩으로 이송을 해서 프라이머리 PCR을 계획을 했었고 환자를 이제 캐스랩으로 이송을 해서 이제 테이블에 준비하려던 과정에서 환자가 스트레처카에서 테이블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다이제스션 되고 이제 체내로 흡수됐는지 판단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이 당시에 그래서 DAPT를 다 로딩을 하지 않고 티카그렐러만 180mg을 릴로딩을 한 다음에 이머전트 CAG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엔지오그램 상에서는 이제 RCA의 보더라인 리전도 확인이 되지만 디스탈 레프트 메인 그리고 LAD 오스티움까지 이제 메디나 클래시피케이션 110로 레프트 메인에 리전 컬플 리전이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PTCA를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아이부스를 확인을 했었고 아이부스 상에서는 디스탈 베슬의 사이즈가 한 3.5 정도로 확인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 스텐트를 하지 않고 이제 원 스텐트 테크닉으로 해서 디스탈 레프트 메인부터 프록시말 LAD까지 3.0 15mm 스텐트를 한 뒤에 포스트 PCR 안지오그램을 시행을 했었고 그리고 포스트 PCR 에브스 상에서 미니멀 스텐 에리어가 7.0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 당시에는 이제 어정티브 PTCA를 하지 않고 시술을 종료를 했었는데 조금 더 아이부스를 관찰을 해보면은 이제 스텐트의 디스탈 엣지가 지금 나오고 있고 중간에 이제 LAD 오스 쪽에 이제 언더 익스펜션 된 소견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당시에 이제 시술을 종료를 하고 환자를 ICU로 이제 이송을 시켜서 이제 이송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일렉티브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이제 병원에 이제 코드블루 방송이 이제 울리게 되고 올라가서 이제 ICU에 올라가서 이제 환자를 이제 관찰했었는데 어레스트가 난 상태로 CPR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포터블 에코카디오그램 상에서는 안테리어 월에 이제 완전히 이카네지아 무션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소생하게 돼서 환자를 캐스랩으로 급하게 다시 이송을 해서 안지오그램을 진행했었지만 디스탈 레프트 메인의 토탈 오클루전 소견이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션을 하는 와중에 이제 와이어링하고 이제 벌룬하고 리바스큘러리제이션은 했지만 결국 환자를 소생시키지는 못하고 환자 익스파이어 선언하고 종료를 하게 되었던 케이스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케이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뭐 투스텐트 테크닉이 더 이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제 조금 고려를 했던 거는 어정티브 PTCA 내지는 이제 프록티멀 옵티미제이션을 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고민은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하고 사실 고민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렇게 환자가 이머전트 CAG를 이제 시행하기 전에 이렇게 DAPT 로딩이 이제 적절하게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 릴 로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전략을 조금 여러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의 이제 고견을 좀 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좀 있는데요. 그래서 프록시멀 옵티미제이션을 했으면은 그래도 스텐트 스트롬보시스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도 좀 해보았고, 이 당시에 이제 티카그렐러를 이제 리로딩을 했던 거는 티카그렐러가 아무래도 이제 뭐 클로피도그렐과 같은 다른 약제에 비해서 이제 플레이틀 이니비션의 레벨에 도달하는데 이제 피크 레벨을 조기에 도달할 수 있고 또 이니비션 레벨 자체도 높기 때문에 이때 이제 티카그렐러를 로딩을 했었던 결정을 했었는데, 혹시 DAPT를 뭐 다시 로딩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또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네, 제 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무서운 케이스를 봤습니다. 다음. 예. 다음은 그 의정부 성모병원의 임성민 선생님께서 그 엘브 통신이 아주 심하게 떨어진 환자에서 리바스크레이지에이션에 대한 케이스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성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부 성모병원 임성민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시비어 LV 디스펑션에서의 리바스큘레이션을 하였고, 오늘 저희 칩 컨퍼런스에서 페이션 팩터, 프로시저 팩터, 테모다이나믹 팩터 모든 게 많고, CTO 랩메인 이런 스텐 페일리어 이런 케이스들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고, 저도 잘된 케이스, 못된 케이스 많이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그 LV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심한 환자에서 놀이플러 왔던 케이스, 저도 왜 좋아졌고 왜 나빠졌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공유드리고자 케이스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는 남자 63세, 한 이틀 전 아침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환자는 아주 에이티피컬했고 그냥 좀 불편하다 정도였고, 이제 24시간이 지난 48시간이 지난 상황이었고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티피컬한 어떤 MI 통증은 아니었던 환자였고요. 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스모킹 리스크 팩터 모두 가지고 있었고 바이탈은 스테이블했습니다. 랩에서도 그런 소견이 있었고 이미 이틀 지났기 때문에 트로포닌 T가 올라갔고 CKMB 76, 프로비엠피도 8점까지 오른 상황이었고, 엑스레이에서 퍼널 컨제스션은 이렇게 명확하진 않았고 세츄레이션도 괜찮았었고, 그 안테리어 리드에서 Q 웨이브가 동반된 ST 엘리베이션, 그리고 또 원 AVL 인피리어 리드까지도 모두 ST가 올라간 듯한 이런 소견이었습니다. 낮 시간이었고 환자 ST가 계속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틀 넘은 상황에서 바로 엔조를 하기로 하였고, 이건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찍은 사진인데 응급실에서도 이런 에코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익스텐시브 안테리어 MI 소견에 에이펙스에는 휴지한 스롬부스가 붙어 있는 소견이었습니다. 엔조에 보면은 미드 디스타 LAD에서 토탈 오클루전 소견이 관찰되고, 그다음에 RCA는 브랜치가 몇 개 있는데 모두 디퓨저하게 다이아미터가 모두 작고 몇 군데 시그니피컨트한 리전이 있었는데 나중에 리뷰에서 좀 인터벤션이 좀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서 RCA는 메디컬하기로 하였고, 서컴플렉스가 RCA 오스에서 서크 뒤쪽으로 가는 아노말러스 서컴플렉스 아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컬프릿은 LAD라고 생각을 했고 라이트 라디알로 시술은 시작한 상태였고 프렌치 JL 3.5 시온 블루에서 그 디스탈 쪽에 칼시파이드 리전에서 잘 넘어가지 않아서 그 코세어 백업으로 시온 블루로 와이어링한 직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보시면 알겠지만 에이펙스 쪽은 뭐 거의 하트가 뛰지 않는 그런 소견이었고요. 발론은 2.0 사용해서 일단 발론을 해보았는데 발론 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플로우를 얻을 수 있었고, 아이부스 보면 베슬 사이즈는 사실 디스탈 칼시파이드 리전 아이부스 넘어가지 못했고 그 3.0에 가까운 병변이긴 했는데 이제 엔지오그래픽하게 그 다음에 플로우가 이렇게 잘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서 2.5 스텐트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5에 32mm로 하였고 스텐트 직후 노리 플로우, 그래서 니코란딜과 앱시시맵 투여하고 이미 나와 있던 마이크로 카테터를 사용해서 디스탈 인젝션 및 이제 니코란딜 주사를 하였고요. 디스탈 인젝션 해보면 엣지나 뭐 디스탈 쪽에
퓨전 스럼부스 엠볼리제이션 됐다거나 이런 소견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이브스에서도 특별한 소견은 없었고 그 사이에 이제 팀 플로가 회복이 돼서 마쳤고요. 환자는 사실 처음부터 티피컬한 심텀 없었고 바이탈 계속 괜찮았고 나간 뒤에는 이니셜 EKG는 괜찮아 보였는데 또 인피리어리도 ST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뉴리즘말 체인지가 진행되는 듯한 EKG 소견이었습니다. 주로 호소하는 게 계속 이 미국인이라서 이제 식사가 전혀 안 맞는다, 밥을 못 먹겠다, 기운이 하나도 없다, 걷지 못하겠다 이런 소견들이었고 CKMB는 76에 와서 95까지 올랐다가 바로 떨어지는 소견이었고 체스트 엑스레이나 그러면 컨제스천 세츄레이션 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병실까지 옮겨서 이제 보호자랑 같이 식사 격려하면서 봤는데 인피리어 리드 라테럴 리드 모두 ST가 좀 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환자 체스트 페인은 없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LAD가 잘 살아 있는지 또 사실 이 스텐 앞쪽으로 얼서레티브 플럭도 있었고 나머지 병변들도 있으니 한번 일단은 들어가 봐야겠다 하고 환자 여러 컨디션 고려해서 12병일째 팔로우 엔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LAD 스텐 넣은 쪽은 스텐 앞뒤로는 큰 문제는 없었고 얼서레티브 플럭 있는 쪽도 베슬 사이즈 디스크리펀시는 너무 심하고 플로우 리미팅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메디컬도 하기로 하고 이 에이펙스에서 뒤로 포스티리어 인피리어로 가는 긴 브랜치가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때 이제 RCA는 시술하지 못하고 그 아노멀러스 서크로 가는 이 프록시말에만 2.5 스텐트를 하나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이후에 그냥 환자 보호자는 너무 감사해하면서 이 두 번째 시술하고 자기는 살았다 하면서 잘 걸어다니고 잘 먹고 SD도 떨어지고 EMP는 한 달째 외래에서 1300까지 떨어져서 물론 이제 하프랩 환자의 포스트 MI에서 많은 메디케이션 그리고 LV 스롬부스가 있었기 때문에 트리플 세라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 두 달째 MRI 팔로우에서는 스롬부스는 모두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두 번째 케이스는 77세 여자 환자고 이미 2주가 넘은 디스니아를 주소로 내어난 이제 50kg 환자였는데 이니셜에는 바이탈은 스테이블 했었고 트로포닌은 보더라인이었고 프로비엠피는 4000이었습니다. 이미 펄머 컨제스천이 있었기 때문에 컨제스천 3일간 조절하고 엔조를 들어갔고 30%도 안 되는 LVEF 소견에 이제 LAD 테리토리가 안 좋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LAD가 타이트한 리전이 있으면서 이제 팀이 2에 가까운 플로우 소견이었고요. 반면에 다른 서크나 RC에는 괜찮아서 LAD만 해주면 되겠다. 페멀로 들어간 상황에서 JL 백업으로 쉬운 블루 넣고 발론을 했는데 상당히 타이트한 리전이었고 85드 리전이었고 발론 직후에 이미 이제 노리 플로가 심해지면서 잘 플로가 회복되지 않아서 일단 타이트한 리전을 발론을 더 열어주고 아이브스를 보았습니다. 계속 노리 플로 약 주면서 시작하였고 환자는 페인 바이탈이 조금 흔들리면서 이제 아이노트로픽스와 바스프레서 다 사용하면서 아이브스 쭉 보고 결국에는 리전이 계속돼서 아이브스를 봤더니 스탠을 2.5에 48 수밖에 없었고요. 노리 플로가 회복되지 않고 석션 사용해서 이제 듀얼 루멘으로 석션도 해보고 그 석션 카테터를 통해서 디스탈의 약도 줘보고 이렇게 버티면서 그냥 바이탈은 약으로 버티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겨우 안정이 되는 그냥 그런 정도여서 환자 에크모나 이런 거를 동의하진 않은 상황이어서 포스트 어정티브 발론하고 이 정도 플로우에서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컨제스천 계속 컨트롤하고 바이탈 유지시키고 CKMB가 처음에 2.6에서 이렇게 시술하고 난 뒤에 20까지밖에 안 오르고 바로 정상이 됐고 프로비엠피는 4,000에서 7,000으로 증가하는 양상 그 안테리어월의 SD 엘리베이션 계속 남아있는 양상이었고 한 7병일째쯤에 VT가 한번 지나가면서 펄스는 있었는데 이제 환자가 너무 답답해하니까 20줄, 25줄로 한 번에 그 사이너스 컨버전을 했었는데 피그테일까지 하고 하트페일러 컨트롤하면서 계속 봤는데 결국에는 회복되지 않고 10일째 에시스톨 카디악 어레스트로 환자를 잃었던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시술하는 환자들 중에 시비한 LV 시스톨 디스펑션 환자가 많은데 대부분 멀티베슬 디퓨즈 롱 리전에 스럼부트 리전, 칼시파이드 리전 다 동반되어 있고, 이런 LV 시스톨 펑션이 떨어져 있을 때 이것이 지금 바이어블한 마이오카디움이냐, 펑셔널하게 리커버리 될 것이냐, 뭐 오큐탄 스터닝이냐, 아니면 크로니카 어드밴스드 하이버네이션이냐, 아이 인팍이냐, 이런 것들을 어떤 검사로 확인해야 되는지, 이것이 서지컬 혹은 퍼큐테니어스 인터벤션이 좋은지, 뭐 메디컬 테라피가 좋은지 아직까지 정립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노리플로우를 예방하고 트리트먼트하는 옵션에서도 이런 시비한 LV 디스펑션이 있을 때 좀 커넥션을 한번 찾아보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정립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케이스를 공유하고 한번 여러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대전성모병원 이규섭 선생님의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failed RCA CTO How to enhance guide catheter supply safely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성모병원 심장내과 이규섭입니다. 오늘은 그 RCA CTO는 페일을 했지만은 메인 바이퍼케이션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 RCA CTO 하면서 이제 가이든 카테터의 서포트가 충분치 않다고 느낄 때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디스커션 하고 싶어서 이 케이스 갖고 왔습니다. 환자는 에포트 체스트 페인과 DOE가 있어가지고 내원하셨고요. 응급실 통해서 내원하셨고 66세 남자분이시고 DM 하이퍼텐션 하이플리피데미아가 있었습니다. VPC가 있었는데 아마도 인페리어 쪽에서 오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VPC가 있어서 이스케미아 오리진일 가능성이 있었고요. 체스트 PA는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코를 미리 프리로 해봤을 때 마일트 모더레이트 LV 디스펑션이 RCA 테리토리하고 LAD 테리토리에 있었습니다. 미드 RCA는 CTO로 보이는 병변이었고 스탬프가 블런트하고 칼시피케이션이 있어서 적어도 앨리스트 JCTO 스코어 2점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요. 메인 바이퍼케이션 리전인데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디스탈 레프트 메인이 좀 타이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프록스 미드 LAD 쪽에서도 좀 생각보다 좀 타이트한 부분이 나중에 시술하면서 있었습니다. 메인 바이퍼케이션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미드 RCA CTO를 잘 열어주고 나면 메인 바이퍼케이션 시술이 좀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처음에 초이스한 거는 미드 RCA CTO 먼저 해주는 걸로 생각을 했었고요. 블런트 CTO고 칼시파이드 리전이 있어가지고 리트로그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많아서 콜라테럴 채널을 잘 보고 시술 들어갔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AL 7프렌치 AL 1.0 쇼팁을 선택을 했고요. 리트로그레이드 EBU 3.5에 6프렌치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콜라테럴 채널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엔트리 입구도 충분히 각도가 괜찮아 보이고 약간 톨초스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큰 이렇게 콜라테럴이 보여서 타겟을 저쪽으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프라이머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시행했는데 그 코세어 프로 액세스로 해서 시온 블루로 하고 필드 XT로 트래킹 해봤는데 딱딱한 병변이어서 바로 리트로그레이드로 들어갔었습니다. 이쪽에 이제 카라벨이 들어가면서 피가 잘 안 가는 거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메인으로 콜라테랄이면은 나중에 이제 페리 프로시저 MI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호 3로 들어왔을 때 비교적 이렇게 잘 들어갔는데 앵글이 좀 심해서 백업을 수호 3를 좀 따라갔고요. 운이 좋아서 이게 접혀 있는 부분이었는데 운이 좋아서 펴지면서 이렇게 잘 들어가서 굉장히 그때는 좀 업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잘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했었는데 레스큐 리트로그레이드로 이제 카라벨을 백업으로 해서 필드 XTR을 해보고 XTA 해봤는데 칼슘이 있어서 전혀 뭐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이게 RAO 뷰에서는 거의 XR이 맞는데 LAO 뷰에서는 XR이 좀 이게 맞지 않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금 더 이 좀 팁 로드를 증가시켜서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야 퍼스트, 세컨드까지 쓰고 이제 이 주행 방향을 조금
제가 스스로 좀 그게 없었고 백업이 별로 좋지 않아서 리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 쪽에서 이 팀로드를 좀 증가시켰습니다. UB3도 쓰고 미라클 6를 쓰는데 잘 가는 것 같아서 봤더니 이게 와이어가 너무 프릴리하게 무브먼트가 있어서 퍼포레이션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당황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엔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리버스 캐치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찍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데 가이딩이 좀 빠지고 그러면 다시 넣고 하는 과정에서 메이저 다이섹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 시스템이 다 빠지는 상태가 생겨서 저킨으로 다시 조심스럽게 이제 와이어링해서 베이랄 스탠팅하고 일단 시수를 맞췄습니다. 이쪽에 퍼포레이션도 마이크로 퍼포레이션이 있었는데 환자는 다행히 괜찮았고요. CT를 찍어보면 여기 오스에 맞춰서 이제 스탠트 되어 있고 CT를 먼저 찍었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행 방향이 거의 일자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양상이어서 이게 이 환자는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추후에 이제 그 KCTO 그 라이브 할 때 이 환자를 좀 상정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다른 대가 교수님들께 좀 부탁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다음 메인은 이제 이틀 뒤에 이제 환자 페인의 원인이 아마 서크 디스탈 쪽에 여기 컬프릿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해결해주면서 메인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8프렌치로 이제 사이돌 EVU로 선택을 했었고요. 미드 LAD에서 풀백해서 보면은 중간에 인서클링 칼슘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인서클링 칼슘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메인이 이제 디스탈 레프트 메인이 좀 많이 좁았는데 여기 서크 들어오면서 인서클링 칼슘이 있고 디스탈 레프트 메인이 좀 좁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드 LAD를 좀 안정을 시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NC랑 안지오스콜프로 좀 프리발론 하고 난 다음에 자이언스로 이제 스탠팅을 했었고요. 거기다가 앵커링 해놓고 서클을 좀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서클 하는데 NC가 디스탈 레프트 메인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그냥 컨벤셔널 발론을 좀 하고 한번 스탠트를 한번 트래킹을 해봤습니다. 스탠트를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앵커링 해도 잘 안 넘어가고요. 여기 칼슘이 있는데 이쪽이 굉장히 이제 프릭션이 느껴져서 사실 무리하면 안 되는데 밀었고 이 뒤쪽에서 또 한 번 더 프릭션이 느껴지고 더 최대한 우리가 랜딩 존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일단 뺐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프리 발론을 해주려고 안지오스콜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앵커링 발론 해가지고 했는데 넘어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버디와이어 테크닉으로 또 조금 짧은 스탠트로 했는데 스탠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리하면 안 될 것 같고 메인 바이퍼케이션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메인 바이퍼케이션 하는데요. 이쪽에 이제 오스에 칼슘이 있는데 여기가 익스펜전 잘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스탠트를 이쯤에 최대한 오스 쪽으로 미니 크러쉬를 할 생각으로 하고 3.75 NC로 이제 크러쉬를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넘어가서 한 번 더 NC를 반론을 하고 그러고서 했지만 어려워서 원래 7프렌치 가이드 질러 나와 있던 걸 이용해서 충분히 넣고 나니까 이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스탠트는 4.0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키싱 해주고 3.75랑 3.5로 키싱 해주고 디지털 서클 스탠팅이 잘 넘어가더라고요. 이건 와이어 하나만 있어도 이제 여기에 프릭션이 없어지니까는 잘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마쳤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이런 엑시어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특히 제가 CTO 케이스 중에 페일한 케이스 이런 비슷한 케이스 두 개를 페일을 했습니다. 이게 RCA가 RAO에서 봤을 때 거의 이렇게 엑시얼이 90도인 경우.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혹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케이스 갖고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규수 선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연재는 인천 성모병원의 변주호 선생님께서
protected left main PCI after emergent OP cap, same day 뭐 그런 뜻이죠. 예, 발표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인천 송모 심장내과 변재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저도 이제 초보자이다 보니까 엔지오를 찍었을 때 이런 레프트 메인 그런 디지즈인 환자가 나오게 되면 고민이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환자를 PCI를 해야 될 것인가, 캐비지를 해야 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게 되고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요. 오늘 케이스는 이런 레프트 메인 환자입니다. 69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CCS 클래스 2의 체스트 페인과 니아 2의 디스미아로 내원한 환자분입니다. 언더라잉은 하이퍼텐션과 스모킹 히스토리가 있었고 바이탈 사인이나 심전도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이 소견 없었고 에코카디오그램에서 LVH 소견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보시면은 특별하게 이스케믹 체인지는 없었고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는 카디오메갈리 소견 없는 것이 관찰되었지만 아치 쪽으로 칼시파이드한 아치 칼시피케이션이 관찰되는 소견이었습니다. 이니셜 에코카디오그램에서 리저널 월모션 어블노멀리티는 없었고 LVH 소견 관찰되어서 스테이블한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이그노스틱 엔지오를 시행하였고 다이그노스 엔지오 상에서는 레프트 메인이었으며 스파이더 뷰에서 보시면은 거의 트리퍼케이션에 가까운 레프트 메인 디지즈에 굉장히 헤비 칼시피케이션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라이트 코로나리 아트리에는 프록시말 RCA 쪽으로 약 40% 정도의 스테노시스 소견, 그리고 아래로 비유해서 봤을 때 좀 길게 찍어보면 약간 septal 쪽으로 약간 콜레테럴들이 올라가는 LAD 쪽에 레프트 메인 디지즈에 의한 이스케믹 심텀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1년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레프트 메인 코로나 디지즈는 이제 캐비지를 클래스 1으로 레커멘드 하고 있고 PCI를 2A로 공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나토미 컴플렉시티에 따라서 캐비지와 PCI를 이제 저도 초심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했고,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신텍스 스코어를 항상 계산해서 스트레이트지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하트팀 어프로치를 해서 흉부외과 선생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무엇일지 상의를 하라고 공고되고 있어서 하트팀 미팅을 시행했고, 환자 SDS 스코어는 1.18로 굉장히 로우 리스크 페이션트였으며 신텍스 스코어는 30점으로 인터미디에이트 컴플렉시티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환자에게 이제 뭐 캐비지를 공고를 했는데 환자 캐비지에 대해서 조금 약간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대한 설득해서 최대한 미니멀 인브레이시브한 미드캡으로 리마토에레이드를 하고 스테이지드 PCI를 할 계획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환자 이제 캐비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스트 페인 NRS 9점의 체스트 페인이 걸리고 심전도에 보시면 이니셜 심전도와 다르게 AVR, ST 엘리베이션 그리고 다른 모든 리드에서 ST 디프레션 소견이 관찰돼서 환자의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이 스테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황에서 이제 엔지오그래피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환자에서 PCI를 할 것인가, 그냥 캐비지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을 때 흉부외과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일단은 뭐 미드캡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머전트 캐비지를 하고 뭔가 풀캡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리마토 LAD만 할 것이냐 했을 때 뭐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리마토 LAD를 하고 이어서 바로 PCI를 하는 걸로 원스텝 하이브리드 코로나리 리바스큘라리제이션으로 계획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그때 이제 흉부외과 수술이 없어서 바로 환자분을 수술방으로 옮겨서 캐비지를 시행을 했고, 바로 환자분은 이어서 캐스룸으로 이동해서 이제 PCI를 이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프리 엔지오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LAD 쪽으로 약간 컴피티션 플로우, LAD가 프로텍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찰되는 소견이 그런 소견이 관찰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2.0 벌룬으로 메인 쪽으로 벌룬을 한 다음에 좀 벌룬 리스판스가 없어서 NC로 다시 2.5로 사이즈로 벌룬을 시행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LAD 쪽이 프로텍션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환자 레프트 메인을 오랫동안 막고 있어도 특별하게 환자 바이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변화 없이 스테이블하게 버텨줬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이제 당연히 레프트 메인에서는 아이브스를 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스테이블했기 때문에 아이브스 이밸류에이션을 시행했고, 서크 쪽에 굉장히 이쪽이 트리퍼케이션 되는 부위이고 굉장히 벌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한 리전 관찰되고 있어서 리전 프랩을 위해서
이제 스코링 벌룬으로 한 차례 더 시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DES로 레프트 메인 투 서크로 이제 PCI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스탠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NC 벌룬으로 레프트 메인까지 그 NC 벌룬으로 어디셔널 벌룬을 한 후에 파이널 아이브스를 보면 뭐 스탠 디스탈의 다이섹션 관찰되지 않았고 다행히 OM1 브랜치나 OM2나 그 RI로 생각되는 브랜치에 특별하게 이상 소견 없었고 레프트 메인인과 오스 서크 충분히 스탠 익스펜전 되어 있는 소견 관찰되어서 시술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리절트를 보게 되면은 레프트 메인 투 서크로 PCI를 스탠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리마 투 LAD가 확인했을 때 잘 연결되어 있는 소견 관찰되어서 환자는 무사히 이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케이스는 이제 스테미 환자에서 하루에 그냥 캐비지와 PCI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시행했던 케이스였고, 근데 뭐 이 케이스를 다른 자리에서 케이스 쉐어링을 했었는데 결국 처음에 이니셜에 왜 빨리 캐비지를 응급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그 풀캡을 안 하고 그냥 하이브리드로 하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오늘 코엑트 칩 심포지움 자리에서 여러 교수님들의 코멘트 듣고 싶어서 케이스 준비했고, 결국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이제 뭐 당연히 다 잘 되면 좋겠지만 항상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 그 이상은 항상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다른 병원 환경에서 가장 베스트 트리트먼트를 찾기 위해서 상의하고 환자에게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트팀 어프로치를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병 교수님,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좋은 케이스. 자, 우리 6분의 판례 선생님 계시는데요. 가급적이면 첫 번째 환자부터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코멘트나 네, 퀘스천을 성가를로 병원의 해주시면 너무 조장현입니다. 좋겠습니다. 예, 첫 먼저 번째 해주십시오. 권호성 선생님한테 아까 VT 와서 DC 카디오 버전 했을 때게 안에 있는 와이어까지 다 빠져버렸나요? 스텐트만 벌룬 안 된 상태에서 남아 있었나요? 그 사진이 없어서 저도 계속 동료 의사한테 묻고 스텝한테 물었었는데요. 네.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하니까 거의 아무도 그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요. 네. 아마도 그 봐서는 벌룬이 임플란테이션 안에 스텐이 남아있던 걸로 봐서는 벌룬이 일찌감치 빠져 있었고 와이어도 다 일찌감치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벌룬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수호가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놀랍게 잘 성공이 된 것 같고요. 서크 LAD는 잘 된 서크가 사실은 디스크릿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롱 스텐트 38mm였잖아요. 너무 롱 스텐트 하지 않았나 싶고, 거기 조그만 NSC 벌룬이라든가 그걸 먼저 시도해보고 조금 거기에 맞게 조금 더 짧은 스텐트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이브스 사진을 끝까지 안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아이브스 마지막까지 안 보신 거가요? 혹시 네, 바쁘셨으면, 아이브스를 원래 오퍼레이터가 이제 보지를 않았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개원 초기에 겪었던 겁니다. 이게 워낙 인력이 많지는 않았고 한 사람 외래보고 한 사람은 캣방에서 이렇게 시술하고, 물론 슈퍼바이징하는 교수님들 위에 계셨지만 아마 항상 사고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뭔가 삼박자가 안 맞는 가운데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슈퍼바이징 없이 주니어 선생님이 하다가 일어났던 케이스인 것 같고, 저도 지금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정말 운이 좋게 저게 수호가 들어갔는데 저런 경우에 그냥 다짜고짜 빨리 캐비지를 보내는 게 맞는 건지, 환자 바이탈 괜찮아도 저게 스룸부틱한 밀류가 돼가지고 계속 나빠지는 건 아닌지 하고, 이게 저는 스네어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런 경우에 스네어가 워킹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다가 아마 벌룬 인퓨전 하다가 VT 겸해서 아마 얼리 디플레이션 됐을 거예요. 벌룬 빠지면서 쑥 당한 김에 다 모든 시스템 빠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환자가 스테이블하니까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비지비를 하잖아요. 디스탄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마이크로 카테터 요즘은 뭐 최근에 이제 톰패크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하면은 성공률은 뭐 있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요. 이 중에서 이제 스넬 갖고 빼면 굉장히 인조리 많이 주죠. 빠지다가 레프트 메인까지도 인조리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Y가 크로스해도 그 스탠스 안에 이너 사이드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또 크로스 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다른 스탠트를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시간을 갖고 하면 아마 충분히 이제 들어갔었을 겁니다. 이제 스텝을 했으니까 사실은 네. 아마 대부분이 아마 KBG는 안 보냈을 것 같고 일말에 뭔가 좀 그 동모를 당연히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선택해서 하신 거. 예, 예. 아까 뭐 농토막에 이렇게 뭐 바이피케이션 스탠팅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게 큰 이게 좀 떠 있다고 당장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안 생기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봐서 그렇게 막 차오르는 느낌이 아니면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셨던 것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호 선택했던 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수호가 수호했네 이런 느낌이 났어요. 두 번째 케이스 양인호. 예, 선생님. 예, 지세병원 김병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혼자 밤에 당직을 서다 보면은 어려운 환자가 왔을 때 혼자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인투베이션 된 상태에서 3베스 레프트 메인에서 LAD까지 PCI를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방금 그 환자인 경우에 혹시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단 아이부스를 꺼내서 보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좀 충분히 이렇게 보고 만약에 스텐트가 펴지지 않았으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확인을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환자가 조금 위험한 경우에는 아이부스를 보지 않고 빨리 인터벤션을 끝내는 방법은 어땠을까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와서 만약에 이 환자를 이제 시술을 받았으면은 이제 어정티브 PTC를 뭐 최대한 이제 미니멀 스탠트 에리어를 조금 더 넓히는 걸 고민을 하고, 근데 아마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오퍼레이터였던 스텝 선생님께서는 아마 환자를 빨리 이제 CCU 모니터링을 이제 시술을 종료하고 마치고자 아마 이런 디시전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양인호 선생님 케이스는 거기가 칼시파이드 리전이어서 어정쩡하게 하면은 그게 그 잘 안 붙은 인컴플레이 어포지션 부위가 많아지고 수없이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텐데 아까 NGO 딱 했는데 내보니까 팀이 3던데 그럼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스테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토하고 그래서 잘 아스피린 티카브레 노딩이 잘 안 됐으면 좀 딜레이 해가지고 다시 CCU 보내서 약 충분히 먹고 한두 시간 있다가 충분히 잘 했으면은 좋았을 것 같고 거기는 투스탠 테크닉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권우 선생님 케이스는 제가 보니까 거기 운 좋게 잘 들어갔는데 밑에 한 20-30%가 베슬에 붙어 있으니까 어차피 중간에 와이어가 그 꼭 트루루면 안 들어가도 정 안 되면은 그 옆으로 들어가서 그냥 스텐을 벽에다 붙여야 되지 않나요? 그걸 서크인데 캐비지 보내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그 투스템보다는 사실 이게 스템이고 그러니까 스템이는 잘해놔도 나중에 보면 다들 이렇게 경험을 한두 번씩 하이퍼 아큐트 스템 쓰면서 다들 경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심플이 더 베스트고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하셨지만은 좀 그 컴플렉스 카시파이 리전 때문에 좀 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해결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팩토리얼이 다 관여가 될 건데 그중에 하나가 분명 안티 플레이트레이션 안티 코어리 이펙트가 충분치 않은 것도 이슈였을 거니까 만약에 정말 걱정이 됐으면 그냥 GPI의 ICU를 한번 주고 그다음에 모스파이스 티카 노딩하고 이랬으면 혹시라도 이게 다는 아니지만 아까 이제 리전이 워낙 카시파이돼 있고 좀 떠 있고 거기에 또 약발도 소위 잘 안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이렇게 같이 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조금 혹시라도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만약 근데 이 상황에서 바이퍼 투 센트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거는 문제가 생겨도 내 책임일 거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이렇게 해놔도 깔끔하지 않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원 스탠드 크로스오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옵티미제이션을 좀 하고 아까 그런 이슈가 있었으면 GPI IC를 좀 넣고 티카 노딩해서 이렇게 좀 봤으면 혹시라도 이런 일이 덜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잠깐 이제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케이스도 그렇고 두 번째 케이스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좀 리전 프로퍼레이션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텐을 넣기 전에는 꼭 충분히 발론으로 하고 좀 루멘이 확보된 상태에서 넣어야 되는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다 아직 칼슘이 심해서 다 잘 안 드러난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상태에서는 스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가이드 질라를 써서 뭐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스텐이 안 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스텐 넣으면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좀 더 뭐 엔젤 스컬프트나 로타나 이런 걸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자분에 대해서 좀 네, 저 성 빈센트 병원 이수남입니다. 그 좋은 케이스 보여주셨는데요. 그 뮤랄 스럼보스가 동반된 그 포스트 PCI 환자에서 그 메디케이션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한데 저도 이제 뮤랄 스럼보스가 있는 포스트 PCI 환자 그 와파린 베이스드로 트리플 쓰기도 하는, 그러니까 많이 쓰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외래 팔로우하면서 계속 INR을 체크해야 되니까 혹시 뭐 노악 플러스 클로피도그렐 베이스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옆에 정용 교수님도 계시긴 하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거의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와파린 거의 쓰고요. 그 풀 도즈 그러니까 하프 도즈의 노악을 쓰기에는 인디케이션도 없고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 바스큘라 도즈의 리바록사빈 2.5ml PID를 트리플로 쓰기에는 또 엘브에 스럼부스가 있는데 안티코얼레이션 너무 약한 것 같고 이래서 그냥 PTINR 열심히 측정하면서 와파린으로 트리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잘 살아계신 분들은 보면은 이제 마이오카디움의 리바스큘레이션에 성공하니까 이 환자 MRI도 2개월째인데 보통 2개월, 3개월 팔로우업 해보면 많이 높더라고요. 그때까지만 INR 잘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술무스는 거의 없어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노악도 분명 좋은 옵션이니까 그런 또 케이스 리포트들은 꽤 있고요. 근데 문제는 보험이 안 되니까 그게 좀 컨서인 같고 하나 더 여쭤볼 게 똑같이 이제 인터벤션 했는데 한쪽은 노리플로 가고 한쪽은 안 온 거잖아요, 사실은. 한쪽은 이제 예. 금방 풀렸고 예. 예, 한쪽은 도저히 안 풀려서 어쩔 수 없이 그게 맞췄던. 어떤 팩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아무래도 이제 마이오카디움이 한쪽은 그래도 이틀 만에 왔던 케이스고 한쪽은 뭐 이니셜 엔자임 네가티브일 정도의 2주 이상 숨찬 하트페일리어 환자였거든요. 근데 엔지오 들어간 이상 팀이 2에 가까운데 또 LA들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건드렸는데 도저히 풀리지 않았던 예, 그 시간이 제일 큰 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보면 이게 그 마이오카디움이 이제 죽어 있냐 살아있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죽어 있으면 열어줘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피 플로우를 그러니까 피로를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노리프가 상당히 많이 오고 그에 반해서 이게 이제 뭐 하이버네이트 돼 있다든지 그런 패든블라 그런 상황이면 또 열어주면 그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좀 도움이 되려고 하면 만약에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생기기 전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 보면 포스트 딜라테이션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 보면은 사실 안티코아글로신, 안티플라이트 그런 이펙트 상당히 중요해서 아까 비슷하지만 인트라코로나로 IC 정도 한번 이렇게 주고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혹시 덜 생길 가능성이 네.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저도 보통 좀 스럼부스 버든이 눈에 보일 정도면 말씀하신 대로 석션도 자주 하고 그리고 토탈이면 거의 석션 하고요. 시간 지난 환자면. 석순도 좋은데 이제 IC로 그다음에 GPI 쓰는 것도 그 에피슈맵을 프리로 쓰기도 합니다. 네. 스럼부스 버든이 네. 많으면. 그래서 네, 근데 그건 떨어져 날아가기 때문에 그 그 전에 써주고 들어가는 게 네, 맞습니다. 걱정이 되면 네. 너무 깍듯하고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 없지만 네. 그런 스트레스도 그냥 한 번 주고 그냥 말면 되니까 네. 한번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정부 성모병원 부성현입니다. 그 보통 이제 아까 그 노 리플로우가 오셨을 때 보통 이제 어떤 그 보통 루틴 그런 에서 이제 교수님 그런 스트래티지 같은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런 딱 노리플로우인데 스텐트 리전에서 딱 끊겨 보이면 뭐 일단은 저는 뭔가 이제 석션이나 마이크로 카테터를 꺼내서 이게 진짜 스럼부스가 꽉 막은 거냐 아니면 디스탈 다이색이 플로 리미팅하게 있는 거냐 아니면 스텐 바로 뒤에 디스탈에 큰 스럼부스가 막 떨어져 나간 게 걸려 있는 거냐 이걸 우선 확인하는 게 필요해서 보통은 석션 카테터가 듀얼이고 일반 마이크로 카테터보다 훨씬 잘
또 이게 이거지도 되고 뭐 약도 줄 수 있고 이래 가지고 디지털 확인하면서 동시에 이제 니코란딜이나 랩십시맵은 보통 이제 카테터로 주니까 이제 니코란딜 정도는 꼭 디지털로 한번 쏴주고 플로우 확인하고 그 과정 중에 이제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규수 선생님 그 케이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코멘트나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레프트 메인을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RCA CTO를 먼저 하셨어요?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그게 그 RCA CTO 했을 때 예. 가이딩 카테타가 이상하게 각도가 그러면 다른 걸로 이렇게 인게이지 해볼 생각 안 해봤는지. 그 왜냐면은 그게 예. AL1 그 숏팁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예, 숏팁으로 했었습니다. 아, 그 숏팁이었어요? 예. 어, 근데 숏- 아마 백업을 올리기 위해서 네. 숏팁 말고 그냥 AL1을 쓰면 어떨까 생각은 했었는데요. 그 오스부터 이제 미드까지는 좀 병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예. 깊이 박히는 원래 그냥 AL1 가지고 하고 거기 가이질라 놓고 뭐 뭐지 그 이렇게 옆에 구멍 뚫린 그런 예. 썼으면 훨씬 나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맞습니다. 약간 그 순서가 좀 약간 컬필 먼저 하는 게 맞았을 것 같고. 서크 쪽에 이제 좀 타이트한 리전이 있었는데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근데 그 디지털 서크 레프트 쪽에 메인에 대한 예. 이밸류에이션도 정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그 환자를 그 RCA를 먼저 하기 전에 그 CTO를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메인 서크랑 LAD랑 그다음 디지털 서크 쪽에 그 아이부스를 다 봤습니다. 아이부스를 처음에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예. 내 생각에는 펑셔널 스터디가 좀 필요했을 것 같고. 아, 예. 펑셔널 스터디 정말 그 이스케미아가 있다 그러면은 예. 그거는 한번 캐비지 옵션도 충분히 예.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디지털 서크 같은 경우에 좀 타이트해서 거기는 반론을 먼저 해 주고서 네. 그다음에 그 타입 C 다이섹션은 있었는데 플로우가 팀이 3로 잘 유지돼서 그래서 RCA부터 먼저 좀 했었습니다. 메인은 좀 거기부터 하고. 부담스러워 가지고 예. 그랬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근데 네, 레프트 메인 김효수 먼저 선생님. 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예, 그 마지막 케이스 그 코멘트 하면은 백업이 중요하죠, RCA. 근데 뭐 미드 RCA CTO 같으면 백업이 좀 나은데 프록시마 RCA 같으면 더욱더 백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트지만 레프트 가이딩 앰플라츠를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조금 사이즈가 크거나 풀리 안 돌리면은 그게 가이딩 카테터가 안티리어 쪽으로 몰리게 돼서 백업도 좀 부실하고 또 다이섹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RAO에서 충분히 코엑시알리티가 될 정도로 가이딩 카테터 돌려야 되는데 그냥 돌리면 다 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가이드 와이어를 넣고 가이딩 카테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데 이 컴플리트 인게이지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와이어를 스테이 시키지 않으면은 충분히 돌아가지도 않고 돌리면 꼬이고 해가지고 갖다 버리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니어한테 절대 컴플리트하게 가이딩 카테터 인게이지 되기 전까지는 그 뭐야 저 테르모 와이어를 절대 빼지 말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컴플리트 해야 된다. 만약에 컴플리트 인게이지 됐을 때 너무 딥이 인게이지 된다. 그러면 결국 사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같으면 그거 아마 안티그레이드로 성공 가능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사이드 브랜치는 있고 그다음에 스탬프가 좀 베이가 하긴 하지만은 프록시말에 멀티 채널 가이딩 카테터, 멀티 채널 마이크로 카테터 넣어놓고 첫 번째 가이어 왜냐하면 디스털에 다 그게 있기 때문에 미드 디스털 RCA 세그먼트 약간 라운드하게 꺾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안티그레이드로 한 와이어 가이어 뭐 한 세컨 정도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조금 벗어나면 세컨드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고린시키는 그렇게 했으면 됐을 것 같고 아마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가 충분히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건 정말 그죠? 예. 정말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디부터 할 거냐? 근데 비겁하게 맛있는 거 따먹고 CTO는 내버려 두고 나중에 뭐 불러가지고 하느냐? 저는 CTO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CTO를 성공하면 전부 다 전부 다 PCI 하면 되고 CTO를 실패하면 그냥 캐비지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베슬이고 원베슬 CTO가 있고 카르플레이트가 그렇게 언스테이블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CTO부터 해봐가지고 그게 뚫리면은 전부 다 그냥 PCI로 다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냥 쉬운 그것만 하고 CTO는 계속 놔두면은 그게 뭐 찬순발이 돌아오지도 않고 발 기능도 좀 문제.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CTO에 있고 멀티 리전이 있다 하면은 CTO를 먼저 해가지고 성공하면 전부 다 PCI, 실패하면 그냥 캐비지 하는 게 정상적 환자를 위한 루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조 선생님 그 케이스에서는 이제 뭐 그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하트 팀이 충분히 디스커션 했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을 생각하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그날 엔티프레드 에이전트는 어떻게 투여를 했나요? 네. 수술 후에 약은 어떻게 투여하고 다시 이제 수술 후에는 지금은 이제 답트는 일단 유지는 하고 별로 프리딩에 대한 컨서는 없었어요? 네네네. 네. 이어서 하나만 저 얘기 드리면 반드시 그날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제 안태훈 교수님도 걱정이신 게 이제 캐비지에서 쓸 수 있는 약과 또 이제 우리 PCI 할 때 써야 되는 약들이 조금 이제 어떤 시는 것도 많이 다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물론 AVR가 올라온 거 보면 레프트 메인이 막힌 것 주된 뭐 이유였을 것 같긴 한데 그 캐비지 하고 나서 환자가 스텝을 했으면 조금 하루 이틀 있다가 해도 되는 거 아니었는데 왜 그날 반드시 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좀. 예, 시간이 돼서요. 아마 제게 또 이동할 시간이 되고 끝낼 시간이 돼서 오늘 그 2002년도 코엑트 그 워크숍의 마지막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 말씀 드리고 우리 판넬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